성공 철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의 부와 성공의 법칙.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1권. 나폴레온 힐. 나폴레온 힐은 1883년 버지니아주 와이즈 카운티의 파운드 강에 있는 원룸 오두막에서 태어났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제의로 세계 최대의 거부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법칙을 연구했다. 그 성공의 원칙에 대해 저술하고 가르치고 강연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학의 거장이 되었다. 윌슨 대통령 홍보 담당 비서관과 루즈벨트 대통령 고문관 등을 역임했고 1970년 88세 일기로 생을 마쳤다. 사후에는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 그의 연구와 저술서를 중심으로 성공 철학과 실천 프로그램을 전하고 있다. 저서로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 당신 안의 기적을 깨워라, 나폴레온 힐의 성공을 위한 365일 명상 등 다수가 있다. 누구나 성공으로 가는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누구에게나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있고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이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을 꿈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내가 이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것은 신입기자 시절에 왕 앤드루 카네기를 만난 후부터다. 그는 자신의 성공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자신의 성공 철학을 자세히 말한 후 이 성공 철학을 20년 이상 연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지금에 와서야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이제 카네기가 제시한 인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성공에 이르는 구체적인 행동 법칙을 13단계로 나누어 소개하려고 한다. 만일 지금 당신이 몸과 마음이 지칠 정도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거나 질병이나 신체 장애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희망이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기 바란다. 이 13단계의 행동 법칙을 여러 형태로 수천 명의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해 본 결과 그 효과가 확연히 입증되었다. 카네기가 희망하던 대로 이 성공 철학은 수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성공의 조력자가 되었다. 위대한 업적이나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사람도 적지 않으며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러셀 대학교에서 홍보부장을 맡았을 무렵 나는 총장인 제이지 채플린과 자주 만났다. 그 당시 채플린은 이 성공 철학을 활용하여 이름뿐이던 러셀 대학교를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교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이 인생의 성공 철학은 제1차 세계대전 중 W. 윌슨 대통령이 전 군인의 교육 과목으로 정식 채택함으로써 장병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훗날 윌슨 대통령은 이 성공 철학 이야기야말로 전을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이며 힘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공교육기관이나 대학교 등에서 수업 교재로 활용한다면 세계를 이끌어갈 뛰어난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단, 이 성공 철학은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만 사용해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로 가려면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의 의지로 이 성공 철학을 활용해서 실패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또 이 철학을 이용하지 않고도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이 인생의 성공 철학이 인생에 훨씬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에서 인생의 성공 철학이라는 말을 수없이 언급했으나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 명칭보다는 본질을 파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카네기 자신도 나에게 그 내용만 말했을 뿐 명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책에 소개한 내용은 모두 실화이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주기 바란다. 나는 이 진실을 전함으로써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시하고 행동하도록 용기를 주려고 한다. 끝으로 이 인생의 성공 철학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위대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언한다.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은
모두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한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문은 열릴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으리라 믿는다. 이제 이 인생의 성공 철학이 당신의 삶에 열매 맺기를 기다릴 뿐이다. 나폴레온 힐. 생각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사고는 강력하다. 더군다나 이것이 명확한 목적, 끈기, 불타는 소망과 합쳐진다면 더욱더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수년 전 에드윈 C. 번즈는 인간은 생각함으로써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것을 곧바로 증명하지는 못했고 훗날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이 진리를 증명해 나간다. 번즈가 에디슨과 공동사업을 꿈꾸고 있을 때 그가 원한 것은 에디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에디슨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다. 번즈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루었는가를 살펴보면 성공을 위한 13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번즈가 처음으로 에디슨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꿈을 품었을 때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2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에디슨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디슨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주에 이스트 오렌지까지 가는 기차표를 살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꿈은 실현 가능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에드윈 씨 번즈의 꿈은 너무나 간절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일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꿈을 포기하느니 화물차 짐칸에 숨어 여행하는 것을 택했다. 마침내 어렵게 에디슨 연구소를 찾아간 번즈는 이렇게 말했다. 에디슨 씨, 당신과 공동사업을 하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에디슨과 번즈의 첫 만남이었다. 훗날 에디슨은 이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번즈가 처음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길에서 흔히 보는 떠돌이 불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표정에서 한 번 결심한 것은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 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으며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에게는 성공할 때까지 그 신념을 관철하는 결의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번즈가 에디슨을 처음 만나 건넨 말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에디슨의 연구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 당시 번즈의 형색 역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사고였다. 처음부터 번즈가 에디슨과 파트너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에디슨의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적은 임금을 받고 연구소의 잡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그런 일들도 번즈는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일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인 에디슨에게 그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가 생길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수개월이 지나갔다. 하지만 번즈가 목표로 한 기회는 좀처럼 다가올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번즈에게는 변화가 있었다. 번즈는 매일매일 스스로 자신의 꿈을 되뇌었다. 에디슨의 파트너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주지시켰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마음속에 결의를 다지고 있으면 그 계획의 준비 단계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것이 용모에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그런 면에서 당시 번즈의 용모는 이미 에디슨의 공동 경영자였다. 그의 결의는 더욱더 굳어져 기회가 올 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는 언제까지 이렇게 잡무나 처리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다른 곳에서 일거리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따윈 하지 않았다. 그는 시종일관 남은 생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기필코 에디슨의 공동사업자가 되고 말겠어. 라고 굳게 다짐했으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 당시에는 번즈 자신도 그 힘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목표의식의 강렬한 힘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뒤엎고 끝내는 자신의 운명을 활짝 꽃피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의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 기회는 번지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방향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것은 기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기회는 항상 뒤에서 살그머니 다가오는 장난스러운 습성이 있다. 또한 기회는 불운이나 일시적인 패배의 그늘에 숨어 은밀히 찾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 무렵 에디슨은 신제품인 에디슨 축음기를 완성했는데 에디슨 연구소의 영업사원들은 이 제품에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번즈는 이것이야말로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제품의 판매를 자신이 맡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판매를 담당하게 된 번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축음기를 훌륭하게 팔았고 마침내 전국 판매권을 얻어 큰 부를 손에 쥐었다. 또한 그는 대단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지하게 생각을 거듭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이었다. 번즈가 바라는 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그는 당시에 이미 200에서 300만 달러를 넣었다. 그러나 그 금액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싹튼 꿈이 말을 통해 명확한 형태로 갖추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서 손에 들어온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체험한 것이었다. 번즈는 마침내 꿈을 이뤄 에디슨과 공동 경영자가 될 수 있었다. 게다가 막대한 부도 쌓았다. 그가 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명확한 꿈과 그 꿈을 성취할 때까지 결코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뿐이었다.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시적인 작은 패배에도 너무나 간단히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하지 않았을까? 금광을 찾아 너도 나도 서부로 몰리던 골드러시 시대에 알류 더비와 그의 숙부도 광맥을 찾겠다는 열의에 들떠 서부로 떠났다. 다만 숙부는 금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진리를 몰랐다. 숙부는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서부를 돌아다녔다. 일정은 곧했지만 금을 향한 그의 욕망은 무척 확고했다. 더비와 그의 숙부는 몇 주 동안 금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금맥을 발견했다. 문제는 그들이 찾은 금을 채굴하기 위해 기계와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숙부는 잠시 고민한 후 광산을 폐쇄하고 메릴랜드주 윌리엄스 파크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친척과 이웃에게 자금을 빌려 필요한 기계를 구매해 다시 광산으로 돌아왔다. 더비와 숙부는 금광석을 파내자마자 우선 용광로에 보냈다. 순도를 테스트해보니 그들이 파낸 금은 콜로라도주에서 가장 질이 좋은 수준이었다. 더구나 몇 개의 트럭을 채울 만큼 양도 많았다. 더비와 숙부는 금을 채굴하여 친척과 이웃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그러나 큰 실패는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났다. 차감기로 파내려 가는 것만큼 그들의 꿈도 부풀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금광맥이 사라진 것이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의 금조각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꿈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그래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차감기로 파내려갔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린 걸 인정해야만 했다. 그들은 채굴 설비를 몽땅 헐값으로 고물상에 팔아치우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채굴 설비를 산 고물상은 무척 똑똑한 인물이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광산기사를 고용해 이 광산이 정말로 가망이 없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더비와 숙부가 광산을 포기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냈다. 더비와 숙부는 층에 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다. 광산기사의 계산에 의하면 금광맥은 더비와 숙부가 채굴을 단념한 지층으로부터 겨우 1m만 더 내려가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 지층에서 금광맥이 재발견되었다. 고물상은 이 광맥에서 몇백만 달러어치의 금광석을 파냈다. 이것은 꿈을 포기하기 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세와 마음의 여유를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더비는 광산을 포기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러나 이때의 실패의 경험은 더비가 생명보험회사에서 영업자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서부에서 겪은 대실패가 사소한 실패에서 포기했기 때문임을 깨달은 더비는 이것을 보험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뛰어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교훈으로 삼았다.
목표한 손님이 마음을 열지 않아도 절대 단념하지 않겠어. 광산에서의 실패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한 더비는 연간 100만 달러가 넘는 실적을 올리며 단시간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포기하는 사나이에서 한번 달려들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나이로 변신했다. 어떤 경우든 성공을 거둘 때까지의 인생은 절망과 좌절의 반복이다. 작은 실패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럴듯한 변명을 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한 미국인 500명이 들려준 이야기의 공통점은 위대한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패배의 투구를 벗은 시점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라는 것이다. 실패는 마치 사기꾼처럼 교활하고 얕다. 성공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기꾼에게 현혹되지 않는 명민한 지혜다. 더비가 하드녹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금강 경험을 살려 인생의 새로운 첫걸음을 내디디르고 결심하자 행운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니다 라는 말이 반드시 진실을 부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더비가 숙부를 도와 낡은 맷돌로 밀을 빻고 있었다. 당시 그의 숙부는 흑인 소작인들을 거느린 대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조용히 방앗간 문이 열리더니 흑인 소작인의 어린 딸이 들어왔다. 숙부는 그 소녀를 들여다보고 쌀쌀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냐? 그녀는 귀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50센트를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안 돼, 빨리 돌아가. 네. 소녀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숙부는 일에 열중했기 때문에 소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한창 일을 하던 숙부가 다시 얼굴을 들었을 때 아직도 소녀가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뭘 하고 있느냐? 빨리 가지 않으면 혼내줄 테다. 그러자 소녀는 다시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그러나 역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숙부는 맷돌에다 쏟아 넣으려던 밀푸대를 바닥에 놓더니 곁에 있는 저울대를 접어들고 험악한 얼굴로 소녀에게 다가갔다. 더비는 숨을 죽이고 그 사태를 지켜보았다. 몹시 화가 난 숙부의 얼굴 표정을 봐서 틀림없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숙부가 소녀 앞에 당도하기 직전 소녀가 먼저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숙부를 올려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쨌든 엄마는 50센트가 필요한걸요? 숙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소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저울대를 바닥에 놓고 주머니에서 50센트를 꺼냈다. 그리고 소녀에게 돈을 건넸다. 돈을 받은 소녀는 방금 싸워서 이긴 상대의 눈을 응시한 채 천천히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소녀가 방앗간에서 나가자 숙부는 상자 위에 걸터앉아 그대로 10분 이상이나 창밖의 허공을 바라보았다. 숙부는 공포에 가까운 기분으로 방금 체험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냉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을 분석해보면 도대체 어떤 불가사의한 힘으로 소녀가 그 자리를 모면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책 곳곳에는 당신의 직감력을 길러 모든 장애를 물리칠 힘을 발휘하는 방법이 적혀있다. 그 수수께끼는 제1단계에서 해명되거나 혹은 다른 단계에서 갑자기 당신의 머릿속에 번뜩일지도 모른다. 또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발견될지도 모르며 혹은 목표와 계획으로 체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 번뜩임이 당신 눈앞에 나타났을 때 당신은 과거의 패배와 좌절의 경험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비는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사원으로 활약할 때 어린 흑인 소녀가 무심히 사용한 그 불가사의한 힘에 대한 일을 되뇌었다. 나는 이제 틀렸구나 하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면 항상 이 낡은 방앗간에서 큰 눈을 도전적으로 반짝이며 서 있던 소녀의 모습을 회상하고는 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 세일즈를 관철해야 한다고 나 자신에게 타일렀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일즈의 성공은 반드시 목표한 손님이 한번 놓으라고 말한 뒤에 있었어요. 또 더비는 금강의 실패에 대해서도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렇게 말했다.
금강에서 얻은 경험은 그 모습과 형태는 달랐지만 나에게 행복으로 가는 이정표였습니다. 그 실패 덕분에 나는 어떤 곤란이 닥치더라도 처음 결심한 대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더비의 경험은 매우 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안에는 그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더비는 이 두 가지 경험을 분석하여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실패의 원인 속에서 성공의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실패의 경험 속에 기회를 잡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 책을 읽는 동안 목표 또는 계획의 형태로 당신 마음속에서 꿈틀거릴 것이 틀림없다. 성공을 손에 넣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이 책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 전에 다음 문장을 읽어보자. 부하의 만남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타나므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대체 그것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에는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부를 원하는 자만이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격언과 맞추어 생각해 볼 때 한층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당신이 부를 손에 넣겠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그 소망은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싹트고 점점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재벌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에서부터 출발했다. 만약 당신이 이 성공 철학을 이해하고 이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면 당신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발전할 것이다. 또한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현실이 된다는 확신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인류의 최대 약점은 불가능이라는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못하는 숙명에 묶여 있다든가 제 아무리 초인적인 인간이라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와 같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숙명을 극복하고 그 한계를 타파하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 성공을 믿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가령 조금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실패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실패가 찾아올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실패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가득 찬 성공의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약점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독선적인 고정관념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태도다. 지금 가난하거나 실패 또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이 책을 읽는다고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젊은 중국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미국으로 유학 온 중국인은 시카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캠퍼스에서 하퍼 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때 총장은 미국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젊은 중국인이 대답했다. 제 생각엔 사물을 정면으로 보지 않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많든 적든 사람은 누구나 편견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규정짓고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지만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자신의 관찰만이 올바르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중국인이 사물을 바라볼 때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껍질 속에 틀어박혀 있다. 그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헨리 포드가 그 유명한 V8 엔진을 개발할 때 이야기다. 포드는 8개의 실린더를 하나로 묶어 조립한 엔진을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기사들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그러나 포드의 아이디어를 설계도에 그려본 기사들은 한결같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포드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어내시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해야 하오.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할 때까지 일에만 몰두하시오. 기사들은 포드를 말려보려 했지만
그는 단념하지 않았고 결국 기사들은 포도의 명령에 따라 이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힌트조차 얻지 못했다. 그리고 또 반년이 아무런 성과 없이 흘렀다. 기사들은 포도의 명령에 따라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원을 걸고 필사적으로 연구를 계속했으나 결국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말, 기사들은 포도에게 다시 한번 8개의 실린더 엔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했으나 포도의 대답은 하나뿐이었다. 몇 번이라도 다시 도전하시오. 어쨌든 나는 꼭 필요하니까. 기사들은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 포도가 요구한 대로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들이 V8 엔진을 완성한 것이다. 결국 포도의 집념이 승리했다. 다시 말해 포도의 마음속에 있던 꿈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신이 풍족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포도의 성공 철학에 대해 이미 무엇인가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꿈을 성취하는 시기는 그다지 멀리 있지 않다. 이 성공 철학의 근본은 꿈과 명확한 목표에 있다. 무언가를 소망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포도처럼 성공을 거둘 것이다. 나야말로 내 운명의 지배자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의 시인 헨리가 쓴 이 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진리를 담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운명과 영혼을 지배하는데 이는 자신만이 자기의 사고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헨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의지의 힘이 우리 두뇌에 자극을 주어 조화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그 결과 행복한 인생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예컨대 막대한 부를 쌓고 싶다면 우선 간절하고 강렬한 꿈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그 꿈이 자기의 의지가 되어 마음을 조절할 수 있고 목표로 향하는 계획이 실현된다는 것을 이 시는 가르쳐주고 있다. 운명의 죄인인 당신은 성공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 성공 철학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을 위해서도 유익한 진리를 전해줄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세일럼 대학교의 졸업식에 기념 강연을 의뢰받은 적이 있었다. 강연 중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 철학에 대해 열의를 다해 연설했는데 한 학생이 무척 큰 감명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 학생은 훌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FD 루즈벨트 대통령 밑에서 요직을 맡아 일하기도 했다. 그가 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겠다. 친애하는 나폴레온 힐 선생님께 저는 국회의원으로 일하다 보니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고민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1922년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세일럼 대학교 졸업식에서 선생님의 기념 강연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특히 헨리 포드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강연 덕분에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장래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어도 자기 인생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올해에도 수천 명의 학생이 졸업을 합니다. 그들 역시 용기를 북돋아주는 선생님의 강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무엇을 실행하여 어떻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 될 것인가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선생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탈출하여 풍족해지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나폴레온 힐 선생님 외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만일 책을 출판하셨다면 꼭 초판본을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필 서명이 있는 책을 받아볼 수 있다면 그 이상 행복한 일이 없겠습니다. 제닝스 랜돌프 올림. 이런 연유로 그 강연을 한 지 35년 후인 1957년에 다시 세일럼 대학교 졸업식에서 기념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명예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나는 제밍스 랜돌프를 계속 지켜보았는데 그는 인류 항공회사의 중역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주 출신의 상원 의원으로 그리고 위대한 사회 지도자로 활약했다. 생각에 따라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타오르는 소망을 지닌 한 누구나 새롭게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중도에서 포기한다면 이름도 모르는 다른 이에게 승리를 넘겨주고 마는 것이다.